매 순간 느끼는 거지만 극우라고 불리는 늑다리 정치가들은 국민들 괴롭히는데 진심 뭔가 있는 듯 싶다. 그저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이라고는 국민연금을 더 걷어서 노후에 몇백만 원 더 얹어주는 정책뿐이면서 그게 국민들을 위한다는 정책이란다. 진짜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이라면 서민들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봐야 하는 게 아닌가. 물가가 기하급수로 올라가는 원인은 제조업 생산직의 무분별한 제품 생산에 있는 건데 서민들을 전부 공장단지 쪽으로 내몰고 기업들 세금 감면해주고 폐기물이 생기면 전기 생산해서 그것을 사업 안으로 만든다고 원전이나 늘리고 근데 원전을 늘리면 자연은 파괴된다. 물론 지금은 아무렇지 않겠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의 양을 봐라. 앞으로 몇 년 뒤 사람들은 밖을 돌아다니다 피를 토하고 죽는 날도 머지않았다는 것만 알아둬라. 이처럼 꼭 서민들은 공장단지로 가서 노동으로만 돈을 벌어야 하는 쪽으로 정책만 펼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물론 서민들에게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투잡으로 적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일의 강도에 따라 피로에 찌들어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우다. 이런 시기에 현 상황을 봐라. 서민들에게 더 나아지는 정책은커녕 작은 판단의 코인 교환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PE게임이라는 올라가는 물가에 서민들이 집에서도 소소하게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소까지도 도박이라고 막고 있지를 않은가. 따라서 나는 불법이 될 수 없는 PE게임 시스템과 이게 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어쩌면 정부에서도 서민과 공존하며 일부의 수익을 나눠 서로 상부상조하는 엔비디아적인 부분이 있는지 RPG 방식으로 설명하겠다. 늑다리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말이다. PE게임의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는 게임의 체류 시간에 따라 일정량의 게임 재화가 쌓이는 형태가 있고 특정한 몬스터나 혹은 이벤트성 몬스터를 잡고 얻는 재화를 보유하면서 얻는 방식. 아이템이 아닌 특정한 캐릭터를 게임상에서 캐릭터 간의 재화로 거래를 했을 때 얻는 방식과 어떠한 수행 퀘스트를 통해 게임 재화를 얻는 방식 등등이 있다. 그러니까 게임 안의 루찌라는 게임 재화가 본래 게임의 기반 속에 존재하는 재화라고 생각해보자. 이것은 본래 게임의 기반 속에 존재하는 흔하디 흔한 돈이다. 그러나 이것은 게임 속에 존재하는 돈이나 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재화는 아니다. 루찌라는 돈이 게임 속에 존재하나 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돈은 루찌가 아닌 제2의 재화인 루나라는 돈이다. 쉽게 말해 본래 게임의 캐릭터를 키우는 돈은 루찌로 키우나 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돈은 루나라는 또 다른 게임 속의 돈이라는 것이다. 이 루나라는 게임 속 돈은 루찌와는 별개의 요소로 따로 표시가 되며 특별한 퀘스트 혹은 게임 속에서 유저들 간의 캐릭터 판매, 특별한 이벤트, 게임 속의 플레이를 1시간에 비례하여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즉, 루찌가 표시되는 창이 있으면 루나가 표시되는 창이 따로 있으며 루찌는 어디서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과 별개로 루나라는 돈은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만 쌓이는 방식이다. 이것이 게임 속의 코인으로 교환 가능한 재화인 루나를 얻는 방식이다. 그러면 이제 이 루나를 얻었을 때 코인으로 바꾸는 방식을 설명하자면 이 루나를 이용해 게임 속 돈을 거래가 가능한 현실의 코인과 교환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상에서 루나라는 재화를 바꿀 수 있는 코인이 리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토큰뱅크 전자지갑에 가입을 하고 내 게임의 아이디를 토큰뱅크 전자지갑과 연동을 하는 것이다. 내 게임 정보가 있어야 토큰뱅크 전자지갑에서 내 정보를 읽고 내가 얻은 루나의 양을 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렇게 연동을 하고 토큰뱅크 전자지갑에서 내 정보를 읽어 루나를 예를 들어 3,000개를 모았다면 그 3,000개에 해당하는 토큰뱅크에 상장된 코인인 리플과 교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코인으로 교환을 한 우리는 토큰뱅크 전자지갑로 교환을 완료했으니 이제 이 코인을 가지고 돈을 교환하는 환전소로 향하는 것이다. 흔히 우리나라 코인의 환전소는 업비트, 비썸, 코벳 등등이 있고 우리가 루나에서 바꾼 이 리플의 코인을 환전소를 가서 아이디를 만들고 또다시 토큰뱅크 전자지갑 주소로 이메일 연동을 하고 이 코인을 환전소로 옮긴 뒤 리플이라는 코인사에 코인을 매도하고 얻은 수수료를 내 계좌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물론 코인의 변동성에 따라 내가 얻는 수익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수익을 얻는 방식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다소 복잡해 보이나 원리만 파악하고 몇 번 하다 보면 금세 익숙해진다. 늑다리를 위한 돈을 지급받는 방법. 게임 재화, 토큰뱅크 전자지갑 코인 교환, 코인 환전소 매도. 여기서 맹점은 거래는 모두 게임상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게임상에서 얻은 루나라는 재화를 특정한 코인으로 바꾸고 그것을 매도한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라는 것이다.
흔히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하는 거래 방식은 게임상에서 얻어지는 아이템을 보유한 시점에서 SNS를 통해 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 판매글을 올린 게시자가 금액을 제시했을 때 사고자 하는 사람이 판매글을 보고 직접 거래를 하다가 돈을 먼저 입금을 했는데 판매자가 게임상에서 거래하기로 한 캐릭터의 아이디를 알려주기도 전에 돈만 받고 잠수를 타서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만든다거나 아이템 베이, 아이템 마니아 방식, 혹은 카지노처럼 내가 돈을 지불하고 확률형으로 레버를 돌리고 그 자리에서 돈을 얻거나 돈을 잃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차이만 보아도 PE라는 게임적 요소는 불법이라고 간주하기에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늙은이들로 인해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실제로 보면 한쪽에만 치우친 극우 국민의 힘 미국에서 불법으로 간주하는 트럼프 전부 늙은이들로 구성되어 있질 않는가. 또 심지어는 비록 게임 속 재화를 상장된 코인으로 교환을 하나 이것은 다른 이유와 거래를 개인의 전자지갑 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불가능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전소를 통한 매도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환 방식이므로 불법 카지노, 바다 이야기 등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허용하되 PE라는 게임 속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줘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 속 이용시간에 제한이 필요하다면 셧다운제를 도입하면 되고 확률처럼 작동하는 방식은 반드시 규제해야 하며 모든 거래는 게임 속에만 이루어져야만 하고 오로지 환전을 받을 때에만 개인만이 거래가 가능하게 만드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사실 아직은 먼 이야기이나 앞으로 몇 년 뒤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분명 몸으로 느끼는 가상현실을 구현한 게임들이 나올 것이다. 비록 아직은 VR이라는 기기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것을 정확히 이해해 짚고 넘어가지를 않고 규제만 하고 막기만 한다면 AI 시대의 가상에서 수익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자산으로 만들기는커녕 되려 일반적인 게임과 마찬가지로 단순 재미만으로만 끝이나 공장단지 제조업 생산직에 얽매여 자유 없이 살게 되지 않겠는가. 또한 집안에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들도 올라가는 물가에 분유 한 통 사는 것도 버거운데 그들에게 누구나 쉬면서 소소한 용돈벌이라도 해줄 수 있는 이 간단한 시스템 부업을 규제해야 하겠는가. 분명 그 중에는 블로그가 있지 않냐며 헛소리를 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근데 블로그 글도 몇 개월 꾸준히 써야 몇백 원 얻을까 말까다. 심지어 소재도 정해야 하며 비슷한 글이 무수히 쌓여있는 시점에서는 용돈벌이도 노하우가 있는 사람만이 벌어갈 뿐이다. 심지어는 배 나온 임산부가 의자에 앉아 그것을 일일이 쓰겠는가? 혹은 가뜩이나 힘든 일에 찌든 노동자가 피곤해 죽겠는데 대리나 배달 같은 일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것보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소소한 벌이라도 있다면 누구나가 환영하는 입장이질 않겠는가? 게다가 이것이 도입되면 주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인다 한들 그 수입이 충당되어 개인의 취미활동조차 가능할 것이다. 도박도 아니고 심지어 서민들은 전 국민 25만 원을 세금으로 다시금 충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동이 아니면 벌이를 얻을 수 없기에 그마저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정부의 예산을 써서 주는 것도 아닌 이 가상의 게임 시스템에 돈을 단순히 전산 데이터로 채굴해서 얻는 가상코인으로 환전해서 수익을 얻어가는데 막을 이유가 존재하냐는 말이다. 이 PE게임이라는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불법과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사고방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불법이라고 하지 말라고 선을 긋고 내가 봤을 때 이 PE게임에 대한 논쟁을 벌인 사람도 이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자꾸만 국가 예산 어쩐다 뭐다 엔비디아 불가능이라고 선전하는데 이 PE게임 사업을 이용하면 엔비디아는 가능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토큰뱅크를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 놓고 단순 코인을 은행 시스템으로 이용할 때는 어플을 무료로 적용하고 PE게임 속 코인의 교환을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의 정액제를 지불하도록 만들고 토큰뱅크 이용 시에 적절한 광고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국민, 기업, 정부 이런 식으로 모두가 수입 공동체를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이 계속 돌고 도는 시스템이기에 충분히 자동 수입원인 엔비디아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으로도 충분히 국가 예산안에 도움이 되고도 남을 뿐더러 굳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올라가는 물가에 피 같은 국민연금을 올려서 더 받으려고 헛짓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정액제를 14,000원으로 1년에 1000명이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벌써 1억 4천만 원의 금액과 더불어 광고 시스템으로 기업이 나서서 광고비를 내도록 하면 국민연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예산이 충당된다. 근데 이것을 꼭 막아야겠는가?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PE게임을 합법으로 시행하는 다른 국가에 가서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아라. 이해 못한다고 안 된다고 단정 짓고 불법으로 규정하지 말고 배웠다는 놈들 대부분 보면 경험은커녕 말만 번들으려 하더라.